대형 점포의 입점을 대폭 제한하는 광주 서구의회의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진통 끝에 표결 처리가 됐는데 지역 경제계 구성원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광주 상무지구 중심가가 고층 건물 숲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아파텔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고령의 운전자가 선착장 인근 바다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휴가철 선착장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양을 한 동자승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승려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이 승려의 여주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의회가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특급 호텔과 함께 추진 중인 복합 쇼핑몰 사업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조례가 상정됐기 때문인데요. 조례는 부결됐습니다. 신세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꼼수 논란이 불거졌고 중소상인들의 항의도 빗발쳤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광주 서구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6, 반대 6, 기권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13명 서구 의원 중 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과반을 넘기지 못한 것입니다. 조례가 부결되자 찬성 측 의원들은 반대 측 의원들의 꼼수 때문에 부결됐다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이게 의원이 할 짓입니까?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의원이 어떻게 했어요? 조례가 부결된 것과 관련해 특급 호텔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 신세계는 일단 한숨을 돌린 표정입니다. 하지만 조례 통과를 강력하게 바랐던 중소상인들은 서구 의원들이 주민과 상인들을 배신했다며 거센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지역민들의 일꾼이 되겠다고, 지역의 상모섬이 되겠다고 하고서 지역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오늘의 그 의회의 그 안건 처리를 보면 너무나 한심하고, 문제의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 산업통상부는 상위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례적으로 어젯밤 늦게 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행정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상업지구이자 택지개발지역인 상무지구에 광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들어섭니다. 37층짜리라고 하는데 광주에서 초고층 경쟁이 시작될는지요. 송정근 기자입니다. 2000년대 초반 광주시청 앞모습입니다. 고층 건물 숲은커녕 군데군데 채소를 키우는 텃밭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청 앞 평화공원을 따라 줄지어 늘어서 있는 고층 건물들. 일대 땅값이 3.3제곱미터당 8,900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자연스레 나타난 현상입니다. 행정, 그다음에 주거, 모든 쇼핑의 중심지다 보니까 땅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도적으로 봤을 때 고도 제한이 하는 한 가장 높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광주의 한 건설사가 37층짜리 초고층 건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완공이 되면 양동에 있는 KDB 생명 빌딩은 물론 인근 31층짜리 오피스텔보다 6개 층이 많은 광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건물은 또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이른바 아파텔을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아파텔이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로 좋은 교통 여건과 쾌적한 주거 공간을 동시에 좇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 공간을 뜻합니다. 기존의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주로 사무용과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아파텔은 주거 중심의 목적입니다. 상무지구를 비롯한 교통요지마다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터가 점점 줄면서 광주에서도 초고층 빌딩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80대 할머니가 몰던 차량이 선착장에서 바다로 빠져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이런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 휴가철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목포항에 도착한 차도선에서 속속 내리는 차량들. 뒤에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속력을 내더니 앞 차량을 스친 뒤 벽을 들이받고 바다로 추락합니다. 아마 깎아붙는가 여기 차를 바꾼게. 그래갖고 이제 단풍치 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운전자 82살 이모 씨는 15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씨의 차량이 선착장 40m가량을 가로질러 해상에 추락한 건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이 과정에서 다른 배를 기다리던 63살 김모 씨 등 2명도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은 것만 봐야지 그 다음엔 안 보일 정도로 순간적으로 급가속을 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손쓸 방법도 없이. 경찰은 이 씨의 차량이 갑자기 속력을 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공원에서 친일 인사들의 비석이 잇따라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광복회 광주 전남 지부는 성명을 내고 전수조사와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광복회는 친일 인명사전에 오른 윤웅열의 비석에 이어서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인 이근호의 선정비가 발견됐는데도 광주시가 비석 자체가 유물이란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입양한 동자승을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승려가 구속됐습니다. 장성경찰서는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서 동자승 A양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승려 62살 백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절에는 A양을 포함해서 남자 동자승 19명과 여자 동자승 3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경찰은 다른 동자승에 대해서도 학대 행위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 씨는 20년 전부터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워서 동자승의 아버지로 불려왔습니다. 지난 12년간 양림동 알림이 역할을 자처해온 화가 한의원 씨가 고향 양림동에 돌아와 작은 미술관을 엽니다. 사라져가는 양림의 풍경을 그려온 화가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미리 둘러봤습니다. 뿌연 가로등빛에 휩싸인 골목길. 눈에 덮인 양림 오거리와 달빛을 받은 작은 교회당. 사라진 거리의 옛 모습이 양림의 낡은 창틀 안에 담겼습니다. 그 포크레인이 막 이렇게 집들을 허물고 있을 때 그 거리를 헤매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막 허물어지는 집 창틀을 전부 다 내가 뜯어내서 그 창틀에다가 내가 오랫동안 뛰어놀던 그런 양림동 거리를 하나씩 그렸죠. 재개발로 사라져가던 양림동을 그림으로라도 되살려낸 이유는 그리움이었습니다. 화가가 되기까지 영혼의 양식을 얻게 해준 고향 마을의 40여 년 변화상을 끊임없이 그렸습니다. 지난 10여 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양림동의 가치 알리기에 앞장서왔던 화가는 이번엔 사비를 털어 미술관을 지었습니다. 양림동의 정취와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오래된 한옥을 개조했습니다. 다시 이제 양림동에 와서 이 미술관을 만드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 영혼의 양식을 얻었던 양림동에 바치는 어떤 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대 문화유산의 보고로 가치를 주목받고 있는 양림동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순천에는 도심 속 빈집을 활용한 예술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호로 입주한 작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진작가 배병우 씨라고 합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빛으로 그린 한 폭의 그림 같은 소나무. 이 작품은 국내 대표적인 사진작가 배병우 작가의 작품입니다. 여수 출신 배병우 작가가 순천예술촌에 1호 입촌자가 됐습니다. 문학적이나 미술 또 음악 그런 사람들이 순천에 와서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공간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순천시는 배병우 작가를 시작으로 원도심 영동 10여 곳의 가옥을 매입해 예술촌을 조성합니다. 도심 속 빈집을 유명 작가와 지역 작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고 관광객도 유도합니다. 어떤 획기적인 문화예술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해서 거점 공간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순천예술촌은 인근에 조성된 문화의 거리와도 연계해 운영됩니다. 50여 곳의 상가와 크고 작은 공방, 갤러리가 들어섰지만 활성화가 미흡한 문화의 거리를 창작의 중심 공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작가 선생님들이 또 오시고 그리고 새로운 창작 열기를 가지고 있는 젊은 신진 작가들이 좀 들어와서 여기에서 문화 생산들을 많이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생태도시 순천의 문화예술을 접목한 시민창작예술촌.
새로운 시도가 지역 문화예술 벨트로 도약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름 휴가에 맞춰 여행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장맛비가 그치면서 이번 주말은 찜통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김우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여름 휴가용품을 사러 온 고객들로 백화점 안이 북적입니다. 시원한 물놀이 패션 의류에서 등산, 캠핑 장비까지 마음은 벌써 휴가지에 가 있습니다. 저희 영암 기찬랜드라고 계곡물 나오는 데로 물놀이 가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설레고 사진도 많이 찍고 놀아요. 너무너무 기대되고 이런 게 처음이라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친구들이랑 재밌는 추억 쌓고 시원하게 놀고 싶어요. 전 그냥 가족들이랑 계곡 가고 싶어요.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이 3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일요일 낮 동안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지만 태풍 할룰라의 간접 영향으로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할룰라가 지나가고 휴가 절정기가 시작되는 이달 말까지는 비 소식이 없겠습니다. 8월에 본격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 대기가 불안정해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휴가 기간 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겠고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미쓰비시가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성명에서 한일 협정과는 별도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용기를 얻어 중국에서도 소송이 시작됐고 보상 합의로까지 이어졌는데 우리 정부만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이 국내 쌀 재고량을 즉각 대북 지원으로 활용해 북한 실량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올해 북한 쌀 생산량은 가뭄의 영향을 받았던 지난해보다도 12%가 떨어져 최악의 식량난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산 쌀 재고량을 즉각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대북 쌀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쌀 재고량이 해마다 늘어 쌀값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늘과 양파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올해 생산량은 3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재배 면적 감소와 고온과 가뭄에 따른 생육 부진으로 마늘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24.7% 줄었고 양파는 31.2% 감소했습니다. 특히 양파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남에서도 생산량이 2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저율관세 할당 물량을 풀어 수급량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내버스가 학생 승객이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여름방학 기간에 운행을 축소합니다. 광주시는 에너지 절약과 재정 지원 부담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6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80대를 줄여서 운행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운행 간격이 2분에서 5분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감차 운행에 따른 노선별 시간표는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협이 할랄 인증을 받은 도축장을 전남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협 중앙회는 하루에 소 150마리를 도축할 수 있는 규모의 지정 신청서를 냈습니다.